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과 연결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금일은 1월 12일, 현재 시각은 7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이제는 영상 찍기가 힘들어가지고, 라이브로 할까봐요. 주문했던 컴퓨터를 이제 최신식으로 맞췄는데, 라이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촬영을 하는 게 자꾸 컴퓨터가 오류가 걸려가지고, 이참에 좀 맞추자 싶어서 맞췄는데, 컴퓨터를 오늘 좀 받아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라이브를 할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고 영상을 제가 이제 구독자방 운영하고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 중복도 추천을 드리고 시황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브리핑도 계속 꾸준하게 들려드리고 종목도 추천을 드리고 뉴스 같은 것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좀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라나 모르겠는데 제 채널에 메인에 오시면은, 메인에, 무료방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영상들 설명으로 좀 남겨놨으니까요. 참고로 하시고. 자, 두산중공업, 거두절미하고, 잡다한 얘기들은 이제 라이브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산중공업이 오늘 주가가,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물론 이제 오늘 그동안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살짝 좀 근데 지금 생각해서 딱 보니까 시장이 진짜 어려웠었잖아요. 최근에 금리를 인상을 하니 많이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들려주기도 했었는데 시장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거 치곤 잘 버텼구나. 유상증자 기간인데 그거 치고는 좀 잘 버텼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원전에 대한 이슈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가 물론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슈들 이거 자 채권단 졸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제 진짜 채권단 졸업을 초읽기를 하겠구나. 근데 두산중공업이 안 좋은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채권단 졸업을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무기들을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신사업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들이 좀 가지고 있잖아요. SMR이라든가 수소라든가 뭐 다양한 가스터빈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단한테 졸업장 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두산중공업의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노력을 좀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 근데 이게 보통 기대감은 아니에요. 수소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SMR도 그렇고 에너지 사업을 주도를 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될 수가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이랑 뉴스케일이랑 협력을 하고 있는 게 두산중공업이 뭐 유일하니까 SMR 쪽에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원전에 대한 국내의 이제 정책적인 기조들이 좀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 그런 것들도 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자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준 게 2월에 최종 조달 금액을 2월에 확정을 짓고 다음 달이에요. 불과 다음 달이에요. 채권당 관리를 조기 졸업을 할 거다. 자, 근데 진짜 유상증자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참 아쉬워요. 유상증자만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좀 위에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그게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유상증자가 없었으면 얘네들 졸업을 못했죠. 졸업을 할 테니까 좀 도와줘. 라고 해서 하는데 생각보다 유상증자 예전 가격이 좀 낮아졌단 말이죠. 낮아졌어요. 낮아져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돈 좀 해야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두산중공업도 자기들 돈을 좀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만큼 채권단한테 졸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들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고요. 볼 수 있었고요. 4달 중 차입급 3조 원을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책은행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자 두산중공업의 채권단 관리체제 졸업을 위한 외부 평가 기관의 재무진단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자 수출입은행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에 수주를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금액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그 다른 글로벌 국가들의 사업에서
원전이 국가 사업이잖아요. 원전이 민간 산업은 아니잖아요. SMR은 민간 산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원전이라든가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국가적인 그런 외교 세일즈 외교라고 하죠. 이런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두산중공업이 원전을 수출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받으면 수출입 은행을 거쳐야 돼요. 거쳐야 돼. 그러면 이제 컨소시엄에서 뭐 이집트에 대한 부분들도 받았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컨소시엄에 참여를 돼 있으면은 한전이라든가 좀 이제 컨소시엄의 우두머리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좀 주도를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보증을 서두르다시피 그렇게 좀 합니다. 여기 때문에 좀 덜 할 수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만약에 뉴스케일에 납품을 하는 것들을 단독 수주를 받았는데 기자재를 사기 위해서 수출입해서 달러를 받고 이렇게 받기 위해서 좀 보증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기자재를 납품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좀 빌리기 위해서 채권단의 관리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졸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단독 수주를 받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채권단 관리 제재 졸업을 위한 외부 평가 기관의 재무진단은 준비라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하죠. 12일 두산중공업의 관리 체제를 졸업을 하기 위한 외부 기관의 재무진단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2월 달에 재무진단을 받고 유상증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차입금을 상환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관리 체제를 이제 졸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산하부den가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3년 내 상환 조건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맺고 긴급자금 3조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두산그룹은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통해서 자금을 상환하기로 했다. 다이어트를 엄청 심각하게 했어요. 몸이 뭐라고 해야죠? 그 체급이 헤비급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죠. 물론 이제 줄어들면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하고 두산타워 매각하고 솔루스 매각하고 모트로 사업 매각하고 클럽 모험 매각하고 네오플러스 매각하고 아쉬운 부분들은 캐시카우도 같이 매각이 됐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게 두산 밥켓이 캐시카우란 말이에요. 두산 밥켓이 없었으면은 현금 창출하는 게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도 두산 밥켓의 영업이익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아쉬운데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이 좀 수주가 좀 나와준다라고 매출액이 좀 이제 이집트에 대한 부분들도 좀 수주가 공시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계약 금액이 좀 확정이 되고 또 이제 3월 달에 체코도 좀 남아 있잖아요. 예정이 되어 있고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수주를 받는데 눈치를 좀 덜 봐도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차입금 9,470억 원이 줄었다. 여기에 다음 달 유상증자를 통해서 1조 5천억을 조달하고 이 중 7천억 원을 채무자간 상환에 예정할 금액이다. 근데 7천억 원 중에서 예정 가격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도 또 이제 또 돈을 좀 보태가지고 할 거다. 이렇게 채무 상환은 사실상 초입기에 들어간 셈이며 산업은행도 오늘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이동건 회장 교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전에 재무진단 등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을 조금 이제 승부수를 좀 던질 것 같아요. 내년에 좀 원전에 대한 입찰도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채권단 관리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내년에 좀 올해죠 올해 이제 중순부터 말부터 그리고 그 3월 이후부터 조금 이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최종 조달 금액은 내년 2월에 확정될 예정으로 유상증자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요. 재무 구조 개선과 차익 상환에 성실히 임하겠다. 그래요. 오는 3월부터 좀 이제 이런 부분들. 자, 풍력 발전도 그렇고. 풍력 발전에서 또 심상치 않은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복합 화력 핵심 설비인 가스터빈을 자체 개발하고 있고, 실제 반사소에 투입해 실증을 거칠 예정이다. 수소 가스터빈도 있죠. 자, 풍력에서도 국산화 모델들을 개발해 부유식 해상 풍력에도 활용한다는 예정이다. 자, 신사업에 대한 의지도 있는 상태고 이 재무적인 부분들 제가 이전에 한 반년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실적
재무적인 부분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숙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어요. 원전에 대한 부분들만 좀 나와준다라고 하고 매출이 이전이랑 뭐 캐시카우를 많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정상화가 진행이 되고 사실 영업이익이 계속 정상화가 됐었는데 이제 적자가 단기 순이익이 흑자가 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지배주 순이익도 마이너스가 계속 나고 있었죠. 두산 건설 때문에. 자, 두산건설에 대한 잡음은 좀 있었지만,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흑자가 난다라는 거죠. 채권단 졸업도 하고 흑자가 난다라고 하면은 EPS가 지금 한 400원대로 좀 높으면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으면은 800원대로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조금 여기서는 컨센서스는 평균치다 보니까 좀 낮게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의 정상화, 매출액의 정상화, 그럼 이후에 수소가스 터빈, 풍력도 그렇지만은 원전에 대한 부분들, SMR에 대한 부분들, 수주가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 입찰을 했다, 뭐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글로벌 정책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도 좀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게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주고,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상황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1차 가격이랑 좀 괴리감이, 주가 괴리감이 좀 생기죠. 1차 가격이 16,000원인데, 1차 가격, 2차 가격이랑 좀 괴리감, 만약에 2차가 막 25,000원인데, 16,000원 하면은, 이게 40%가 넘죠? 그러면 40% 안팎으로 여기서 25,000원이 된다.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그럼 여기서 이제 40% 16,000원이 좀 간당간당하네요. 그래도 40%는 안 되겠다. 자, 16,000원 수준으로 그러면 유상증자가 좀 진행된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좀 올라간 상태에서 유상증자가 흥행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주가 움직임들, 자, 부디 지금 여기 추세적인 부분들 제가 여기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는데 돌파하는 모습들, 강세 흐름들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살아나야 제신들도 같이 살아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주가 움직임들을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 보여주기를 바라본다라는 것들 저도 간절히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디어 컴퓨터가 계속 오류가 나가지고, 제가 내친 김에, 새로운 컴퓨터를 최신식으로 마쳤습니다. 한 10년 쓰려고, 10년 쓰려고 마쳤는데, 라이브는 도저히 지금은 무리라 가지고 제가 못하고 있었거든요. 추후에 제가 라이브도 제가 이제 구독자방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라이브를 하면서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는 것들 하고 종목 브리핑을 좀 드리는 것들은 오전장, 오후장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진행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 나중에 라이브로 좀 Q&A 같은 것도 좀 받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방에 오시면 이런 공지사항들 제가 계속 알람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